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2월 14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은 역대급 실적을 올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여선 안 된다며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지적한 겁니다. 정부가 오는 17일 활동 종료 예정인 1차 긴급 구호대에 이어 2차 구호대를 16일 튀르키예로 파견합니다. 앞서 열흘간의 활동 기한으로 현지에 파견된 1차 구호대는 국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채팅봇이 연애 상담을 해주고 소설까지 쓰는 등 AI가 우리들의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도 챗GPT 내부 포럼을 열고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5년 사이 유독 크게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세수는 57조 4천억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지난달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비용 부담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진 탓입니다. 지난해 은행권은 역대급 실적을 올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여선 안 된다며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성과급, 퇴직금 등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걸 지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이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러한 압박에 지나친 관치라는 시각도 나오는 한편 이 사회공헌 활동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17일 활동 종료 예정인 1차 긴급 구호대에 이어 2차 구호대를 16일 튀르키예로 파견합니다. 앞서 열흘간의 활동 기한으로 이 현지에 파견돼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한 1차 구호대는 국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방한용 텐트 150동과 담요 2,200장이 16일 오후 11시 군용기 편으로 이진 구호대와 함께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튀르키예 지진 참사와 관련해 이 튀르키예가 하루속히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1차 구호대는 현재 8명을 구조하고 시신 18구를 수습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 영하의 날씨 속에서 구호대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챗 GPT 열풍이 정말 뜨거운데요. 인공지능 채팅봇이 연애 상담을 해주고 또 소설까지 쓰는 등 이 AI가 우리들의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도 챗 GPT 내부 포럼을 열었는데요. 일본 여행 계획을 세워달라는 물음에 챗 GPT가 시간대별로 여행 계획을 제시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접속을 차단하기보단 이 활용법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는데요. 나은서 교육부 사무관은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챗 GPT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챗 GP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이 방향에 대한 디지털 교육 학술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요즘, 이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5년 사이 유독 크게 치솟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이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근로소득세수가 50조 원을 넘어간 건 처음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1년 사이 10조 원이 뛰며 약 21% 증가했고 5년 전보다는 약 70%가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데요. 한마디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만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근로자 수가 늘었고 또 임금이 오르며 근로소득세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지난달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비용 부담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6%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2월보다 5.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0.2%에서 79.2%로 떨어졌고 인천, 경기권은 76.6%에서 73.2%로 모두 낮아졌습니다. 또 수도권은 77.8%에서 75.2%로, 오대광역시는 71.9%에서 65.8%로 하락했습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이 세입자 미확보가 22%에서 39.6%로 크게 상승했는데요. 반면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은 56%에서 41.7%로 떨어졌고 잔금 대출 미확보는 20%에서 14.6%로 낮아졌습니다. 오는 4월부터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가 크게 바뀌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려면 기존보다 마일리지가 더 많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뉴욕까지 왕복 일반석을 기준으로 하면 3월까지는 7만 마일이 들었는데요. 4월부터는 9만 마일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선 독점적 행태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대한항공 측은 수요가 많은 중단거리에 혜택을 늘렸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 카페를 운영하면서 강아지를 돌망치로 때리고 또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에 죽게 한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시는 업주 38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는데요. 시 관계자는 CCTV에 A씨가 강아지를 둔기로 수십 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는 죽지 않았고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A씨는 분양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7일 갤럭시 S23을 공식 출시하는데요. 이미 사전 예약은 어제 마감이 됐죠. 그런데 갤럭시 S23의 출생의 비밀이 화제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S23은 바닷속 폐어망과 폐생수통, 그리고 파손된 유리 등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외장 부품에 이같이 재활용 소재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갤럭시 S23의 패키지 박스 제작에 사용되는 종이도 100% 재활용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 올 한 해만 15톤 이상의 폐여망을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릉, 울릉도, 울산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도 오늘처럼 영하권입니다. 춘천, 전주가 영하 4도, 서울, 수원, 대전 등이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